반갑습니다. 황수원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금과 회계 고민을 같이 얘기하는 여기는 코스모스 회계세무사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초기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비용이 두려워서 조금 아끼려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세금을 더 내고 있거나 혹은 공제를 못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못 받거나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신다면 한 3가지 정도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업장의 위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업종 선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비용 처리를 위한 준비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사업장 위치 선택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무조건 사무실을 임차를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 혹은 여러분들이 간단한 제조업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사업자 등록이 꼭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집도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사업자 등록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고정비 지출을 초기에는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도권 외 지역의 사업장을 잡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세액 공제 감면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장 위치를 선택하실 때 꼭 전문가와 얘기를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 선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최초에 하실 때 업종을 어떻게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공제 감면 혜택 내용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고객 중에 한 분은 음료점을 개업하실 예정이었는데 제가 영업 내용을 살펴보니 음료점 이외에 음식점업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음료업보다는 음식점업이 공제 감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점업으로 등록을 도와드리고 실제로 공제 감면까지 받게 해드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초기 창업과 관련된 혜택들은 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업종을 잘못 선택했다가 나중에 1, 2년 정도 후에 수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1, 2년 지난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증을 해야 공제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1, 2년 동안의 공제 감면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5년 동안 시한 중에서 여러분들이 1, 2년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 4년밖에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업종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용 처리를 위한 준비들이에요. 이거는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사업용 계좌 그리고 사업용 카드를 반드시 분리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용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담당해 주시는 회계사나 세무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 처리를 위한 준비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설비 투자를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설비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실 텐데 이런 감가상각비도 여러분들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의 감가상각 비용 처리도 담당 회계사와 세무사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급여 신고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4대 보험과 관련된 이슈도 해결을 하셔야 돼요. 4대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신고를 누락하시면 과태료 대상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4대 보험료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자금 계획보다 생각보다 현금 지출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금 계획에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 납부도 하셔야 돼요. 이 원천세 신고 납부는 매달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업 초창기에 계시다면은 상시 고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 매달 해야 되는 신고 납부를 6개월 단위로 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반드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의 담당 회계사 세무사분들께 여쭤보면은 잘 처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말씀드리면은 이 사장님들은 퇴직금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고용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들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가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노후도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금 신고는 일단 종합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그 전년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일반 과세자라는 가정하에
6개월마다 이뤄지는데요. 반기가 끝나고 25일 동안 신고 납부 기한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매년 1월 25일 그리고 7월 25일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자가 만약 법인이라면은 예정신고도 하셔야 돼요. 예정신고는 분기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가 끝나고 플러스 25일이니까 4월 25일 그리고 9월이 끝나고 10월 25일 이렇게 두 번이 추가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라고 하셔도 여러분들이 사업 초창기에는 돈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좀 일찍 받고 싶다. 내가 매출은 없고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시면은 개인 사업자라고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예정 신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기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만 하시기에도 시간이 금방금방 갈 거예요. 그래서 정기 신고를 놓치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고요. 그리고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절세를 외면하는 경우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매출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뭐 얼마나 차이 나겠지 하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담당하는 회계사나 세무사 분들을 만나서 꼭 한 번쯤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밑에 링크 혹은 댓글을 통해서도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궁금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